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 책보다 스마트폰이 친근한 여러분과 기억하고 싶은 숫자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시나요? 도서관엔 언제 가보셨어요? 헌데 독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책이 주는 힘은 엄청난 것 같아요. 읽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경험들, 다른 것들과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들. 읽지 않고서 스마트해지기가 힘들어요.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고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만드는 약간 그런 공간이라서 우리 동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도서관이 중요한 거예요. 책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책을 멀리 하셨던 분들에게 어쩌면 더 재미있을 이야기입니다. 사고의 폭을 참 넓혀주는 것 같아요.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깊이를 주는 거죠. 하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10가지, 20가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연기자들한테도 독서를 많이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기할 때 한 캐릭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기를 보는 것보다 그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나 아니면 뭐 전시나 독서나를 통해서 상상을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다 똑같아요. 자주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다양한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자주 도서관에 가서 그 도서관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같이 안에서 놀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고 싶어요. 네. 방송가에 애서가로 소문난 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출신 방송인 에나벨. 한 글로벌 토크쇼에서 유쾌한 입담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제 5년차 주부이자 22개월 된 딸을 둔 엄마입니다. 새 가족의 보금자리. 오늘은 식구가 많습니다. 영국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이 놀러 오셨죠. 한국 애기 있네. 잡채만 좋아해요? 미나가 한국 음식만큼 좋아하는 것. 바로 책입니다. I think it's time for lunch, says Mummy Pig. 어머니는 에나벨에게도 이렇게 매일같이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에나벨 가족에게 책은 생활이었죠. 그런 영향 때문인지 에나벨의 집안 어디나 책이 보입니다. 4년 전에 남편 선물로 드렸지만 남편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남편 그냥 여기 있구나. 네. 네. 4년 동안 남편 이만큼만 읽어봤어요. 이만큼. 취미로 안 읽어요. 뭐 배우는 것만 교육만 때문에 책이 읽었어요. 약간 이해 힘들어요. 책은 에나벨에게 즐거움, 남편에게는 공부. 문화적인 차이일까요? 얼마나 읽으세요? 일주일에 얼마 아니면 한 달에? 일주일? 매일이에요. 매일 2시간? 2-3시간 읽어요. 항상 자기 전에 기억도 못할 만큼 오래된 습관. 매일 밤마다 부모님과 책을 읽고 잠자리에 드는 게 밥 먹듯이 하던 일상이었죠. 책장을 펼치면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 책은 어릴 때 즐겨 읽었던 전래 동요 책인데요. 제가 안 보면서 할 수 있어요. 1, 2, buckle my shoe, 3, 4, knock on the door, 5, 6, pick up sticks, 7, 8, lay them straight. Oh, lay them straight. No, you got them right. Lay them straight. 틀렸어요. 들린다. If you don't have any books in a house, how do children learn? How do they occupy themselves? You know, I mean, we come from a family of people who've always read books. My mother was a teacher. You're a teacher. I'm a teacher. My two sisters are teachers. You know, so books have always been important to us.
어른들이 추억에 잠길 무렵 미나가 사고를 치네요. No! No! Read your books. 미나에겐 책은 장난감. 수납장 밑에 숨겨놓는 것도 미나가 좋아하는 놀이죠. Bye bye books. No more books. Oh bye. Bye books. No! You, how are you gonna get them out? 숨길 땐 언제고 이젠 꺼내달라고 웁니다. Books? No, 없어. All gone. They're all gone. There's no more books. Oh, 이럴 땐 할아버지가 구원군. another book. Where are we gonna take 미나는 엄마 에나벨이 그랬듯 책을 가지고 놀다가 잠이 듭니다. 그렇게 책 읽는 습관이 대물림되고 있죠. There's your book. 친구들이 놀러 왔네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친해진 에바와 이나입니다. 아이들까지 해서 모두 모인 건 처음이죠. 완전 애기. 셋 다 한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공감대가 커 더 가깝게 지냅니다. 오, 친구 와서 좋지. 미나는 가벼워서 소리 안 난다. 아마 코끼리? 만나면 책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기는 만지는 거 있어서 엄청 좋아해요. 아이들 돌 선물로 서로 책을 선물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를 들면 이거 같이 읽으면 제가 놀이 같이 하고 뭐 Frosty the Snowman was a jolly happy soul. 근데 난 빨리 노래해야 돼요. 난 미나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식 말고 난 이렇게 노래해야 돼. Frosty the Snowman was a jolly happy soul. 받는 뇌에서 좋아해서 이렇게 벌써 넘어가요. 결혼과 육아, 그리고 한국 생활. 공동 분모로 의기투합. 웃음이 끊이진 않습니다. 요즘 화제는 단연 육아죠. 미나는 책 좋아하잖아. 자기 전에 그냥 베드타임 스토리 하면서 잘 들어요. 간단한 책이 같이 보면. 준이는 안 들어. 안 들어?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 읽어주면은 처음에 한 1분만 듣고 이제 다른 거. 에바 씨 애기 앞에서 책도 봐요? 자기 책? 아니 안 봐요. 그러니까 얘가 안 보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언니는 집에서 어른들 책 안 보면 애가 보기가 안 봐. 우리 그럼 집에서 안 할아버지, 시키면? 할머니 다 책 보고 우리 저기 남편 안 봐. 남편이 한국 사람이잖아. 내 생각에는 한국 부모들이 잘 안 보면서 애들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책을 이제 안 읽는다는 거는 잊어버리고 있었어. 애기 있으면 책 보는 시간 찾기 힘들어요. 힘들지. 그래도 가끔씩 아마 좋아. 저는 미나 일찍이 자니까요. 책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어요. 준이가 항상 늦게 자고 일찍이 일어나니까. 한국에서 책을 세트로 팔아. 그럼 몇십만 원. 장난이게 비싸. 나 샀어. 안 읽어. 한국은 다 세트로 파는데 하나씩 사는 게 더 잘 읽어. 한국에서 애들은 그냥 자기 책 선택 안 했어요. 엄마들은 뭐 블로그 보고 뭐 사이트에 들어가고 혼자서 그냥 독서 습관 시키기 위해서 미나 그냥 자기 책 고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아예 서점도 없고. 나도 사실 러시아에서 나가면은 서점들이 거의 5분 거리 있어. 근데 여기서는 서점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 타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리고 서점 들어가면 공부 도움이 되는 책들? 교육 그런 거 많아요. 러시아 그 서점에 들어가면 통화의 얘기, 뭐 사이픽션, 소설, 판타시, 소설, 스릴러, 미스테리. 한국 그냥 서점 들어가면 뭐 토익, 토플, 아이엘츠, 뭐 스피킹, 리스닝. 그거 애기 전제로 만들기 그 진짜 많거든. 너무 많아요. 러시아 서점에 들어가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처럼 아니면 소설처럼 흑마법, 핵마법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주문서 다 써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이 사람이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랑 주문서. 와, 영어로도 있나? 이거 있을 거야. 이거 읽으면 부자 된대. 근데 아직 안 읽었어.
있어. 빌려주세요. 이거 읽으면 오래 산대. 이거 한국에서도 잘 팔릴 것 같은데. 저기 뭐지? 부자 되는 부자 되는 법. 오랜만에 뭉친 김에 아이들과 놀만한 데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 자라온 문화가 달라서인지 새 친구가 책을 읽어주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거 좋아해? 이거도 좋고 얘는 다 좋아. 러시아에서는 글을 그대로 읽어주기보다는 함께 시를 짓듯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거 비워서 먹어. 같은 책을 봐도 매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제일 좋은 선물이 책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어른이든 애기든. 일어 한국어 영어로 된 준이의 그림책들입니다. 일본인 어머니, 영국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에바는 3개 국어로 준이에게 읽어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안 가 준이가 그대로 주랭랑을 칩니다. 야, 미나 읽어줄게. 자, 미나, 일본어 공부하자. 히로이, 의미노 나카. 미나에겐 성공해야 할 텐데요. 마마, 오사가시다. 부부부부, 너도 갈 거야? 아이고, 인기가 없네. 인기가 너무 없네. 책 한 번 읽어주기 힘드네요. 아이가 책과 친해지길 바라는 새 친구. 책이 주는 힘을 알기 때문이겠죠. 책이 읽으면 뭐 그냥 자기 방에서 있는데 뭐 여행할 수 있어요. 모험도 할 수 있어요. 숙제로 뭐 일 같은 거, 뭐 공부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미나도 그냥 책이 뭐 재밌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도 둘째도 똑같이 했던 방법인데요.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책을 바닥에 깔아서 펼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권이 아니라 한 10몇 권씩 되죠. 그럼 이제 아이가 사방을 둘러서 기어다녀서 다 책들이 보이니까 열어도 보고 가까이 가서 뭐 만져도 보고 뭐 이렇게 입에 대보기도 하면서 그 책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읽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어봐요. 왜냐면 같이 읽으면 공유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땠니? 이 책의 내용은 난 이렇게 생각하니 너는 어떠니? 또 가장 또 좋은 방법은 동화책 같으면 이게 이쪽을 넘기기 전에 말이 나온 마지막에 뭐가 있을 것 같아 하고 지어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읽다 보면요. 다음엔 아이가 다 맞춰요. 처음 읽는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게 책의 효과구나. 저희 첫째가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핸드폰을 갖게 됐는데 그전보단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좀 타협을 또 하게도 되고 끊임없이 서로 노력하고 부딪히고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책을 읽는 습관 자체가 그걸 잡아주는 데에는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왜 우리 아이는 책을 싫어하고 스마트폰만 하려 할까? 요즘 부모들의 평범한 걱정거리죠. 지금 만나볼 가정 역시 같은 고민 중입니다. 12살 시황이. 또래들처럼 글보다 영상이 재밌고 책보다 스마트폰에 끌립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야 해. 엄마가 외출한 후 시황이는 어찌 지낼까요? 책을 보나 싶더니 30초 만에 놓고 맙니다. 그리고 뭔가 부지런히 찾는 게 있는데요. 짐작하셨듯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시황이는 요즘 게임 중계 동영상을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엄마 나가니까 이렇게 바로 핸드폰에 되는 거예요? 야, 하는 거예요. 게임을 못하게 하니 대리만족으로 게임 중계를 보게 된 건데요. 보다 보니 계속 보고 싶어집니다. 소파에 자리 잡은 지 1시간 반. 끝낼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셨나 봅니다. 이제야 스마트폰을 놓고 민첩하게 흔적을 지웁니다. 왔어? 사실 스스로도 게임과 동영상에 빠져드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건 나오지 말아야 했다며 원망할 정도죠. 수영아, 그냥 그렇게 멍하게 자꾸 앉아있으면 안 돼. 너 오락했지? 너. 그러면 계속 멍해진다고. 책도 읽기도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게임이고, 근데 게임이 안 되니까, 그리고 게임이 나쁜 걸 알긴 아니까, 그래서 그냥 마냥 쉬고 싶은 거예요, 침대에서. 무슨 생각해, 누워서? 누워서요? 몰라요. 그냥 게임 생각, 뭐 각종 딴 생각들을 해요. 하는 시간은 다른 아이들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황이가. 근데 그걸 안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잔재가 쭉 남아있는 느낌? 계속 머리가 계속 그쪽으로 가고 다른 게 재미없는 거죠. 스마트 기기에 노출될 때 우리의 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마트폰을 30분 사용한 후 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사고력과 판단력을 주관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집중할 때 나오는 알파파가 덜 나왔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약간 멍한 상태, 그다음에 뭐 판단력이나 뭐 계획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통제 이런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시황이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고자 심리 검사와 읽기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의 경우 심각하진 않으나 위험 사용자로 돼가는 과정으로 판단됐고, 책 읽기는 좋아하지 않고 성적 향상 목적으로 여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지 시선을 추적해보니 그저 훑는 식으로 보다가 역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황이에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책을 다 같이 읽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그러니까 독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함께 읽기를 통해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아동교육 저널에서도 부모와 함께 읽으면 자녀의 정서적,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4주간 가족이 함께 책 읽기. 보면서 네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가장 먼저 한 일은 시황이 스스로 읽을 책을 고르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책 읽기에도 자발적인 동기가 중요하죠. 그날 저녁, 앞으로 어찌할지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봅니다. 제일 관건은 스마트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시향이는? 하루에? 하루에 1시간. 어떻게? 1시간 이하. 1시간 이하. 1시간. 매일 1시간씩 하려는. 1시간을 꼭 채우겠구나. 책과 뭐 친해진 뭐 기회인 것도 같고, 그리고 뭐 휴대폰에 관한 뭐 그런 걸, 그 중독 같은 거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시황이 스스로 정한 약속들입니다. 여자끼리는 나쁜데 자꾸 그리고 나눠 읽기가 시작됐습니다. 누라고 할 거야. 아버지의 가방. 혼자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 읽고 듣고를 교차로 진행하면 여러 뇌 영역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앉은 채 그대로 골아 떨어진다. 칭하다. 가족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집에 들어오면 TV를 본다거나 그냥 뭐 밥을 같이 먹는 거 빼고는 그닥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책을 읽으니까 꽤 많은 걸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황인의 색다른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책 읽기 열흘 후. 가족을 다시 만난 건 나들이길. 그간 매일 함께 읽고 약속도 잘 지켜왔다던 시황이인데요. 하는 거야? 응. 뭐를? 해야지. 왜? 그동안 잘 참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점점 줄여가면 되지 뭐.
이어폰 꽂았어. 이어폰 꽂으면 꽂았어. 끝이네. 끝났어 우리가 이제. 아유. 이어폰 꽂으면 아무 말도 안 들려. 이동 중 스마트폰을 드는 습관이 못내 아쉬운 부모님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취를 만날 수 있는 문학관. 예전부터 시황이가 와보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활자로 접했던 부분들을 실제로 접하면 공감 효과는 더욱 커지죠. 영어도 배웠어, 영어도. 영어도? 그래 영어 배워야지. 윤동주님이 거닐던 산책로도 걸어봅니다. 책의 길과 세상의 길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고등학교 때 외웠던 느낌이랑은 완전히 다르네. 너무 다른데? 40대 때 들어보니까. 우리만 감동인 거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어떻게 이 얘가 어떻게 알겠어. 오락만 안 하면 되지. 그지? 부끄럽지 않고. 그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넌 괴로워했는데 너는 태풍이 쳐도 괴로워하지 않잖아. 나빠. 너무했다. 혼자 있을 때 부끄러우면 안 돼. 안 그러거든 이제 우리 아들. 그치?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서시를 읽을 때마다 오늘이 함께 떠오르겠죠? 함께 읽기 11차. 멘토 선생님이 책 읽는 환경과 방법을 코칭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향이 요즘 어때? 책 좀 많이 읽고 있어요. 그렇구나. 어때 기분 좋게 읽고 있어? 네. 다행이다. 집을 둘러본 멘토 선생님의 조언은 시황이가 집중해서 읽고 공부할 만한 공간이었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많은 책은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재밌었어. 그거 거기 놓치는 게 하지 말고 천천히 골라도 돼. 시황이가 좋아하는 책과 다음 단계에 읽을 만한 책 몇 권만 시황이 방으로 옮겼습니다. 체계적으로 나눠 읽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 딱이네 딱. 나눠 읽기는 처음.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조용할 때는 밤인가 보다 잠자고. 그래서 손을 내밀었는데도 녀석은 손을 뒤로 가져갔다.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점검이 이어집니다. 책을 읽으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 아직까지. 아니 맞아. 이건 참 이게 우리나라 네. 부모님들이 못하시는 거예요. 네. 내용은 살피세요. 브라운 박사는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좀 키워주고 정서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EQ를 늘려주는 이런 대화는 좀 안 하세요.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날 이후 가족은 책을 들고 첫 캠핑을 가고 주말마다 친구와 도서관도 다녔죠. 그렇게 4주가 흘러 그 마지막 날. 안녕하세요. 시황이가 좀 의젓해진 것 같죠? 집 구조도 달라졌네요. 거실의 책상을 시황이 방으로 옮겨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4주 동안 가족과 나눠 읽기를 하면서 시황이에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4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해봤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상으론 의존도가 많이 줄어든 걸로 분석됐고요. 책 읽기를 공부로 생각하면서 회피하던 마음이 낮아지고 몰입도는 높아졌습니다. 시선 추적 결과는 어떨까요? 4주 전과 비교해 책을 읽을 때 역행하는 횟수가 줄고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동일한 시간에 2배의 문장을 읽을 만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책 읽기 능력 자체는 굉장히 눈에 띄게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이제 자극적인 이제 매체에서 약간 책이라는 그런 이제 매체로 관심사가 실제로 좀 이동을 한 것 같고요. 스마트폰에 빠졌던 시황이 더 즐거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시작한 가족과 함께 책 읽기 프로젝트.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했던 그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조금.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습관에 바꾸는 게. 4주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시간. 이런 작업
최근 카레 산토스의 책 동상을 팝니다를 재밌게 읽었던 세 식구. 그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팔 수 없는 이유. 나중에 내가 늙으면 꼭 필요할 것 같다. 목욕할 때 등 닦아줄 아들이 필요하다. 2번 날 닮았다. 짜증내는 것도 식탁에서 식탐 내는 것도 좀 날 닮았다. 책임져야 한다. 비밀리에 잘 키워야 한다. 얘 따로 나 따로 했던 서로 각자의 시간이 아니고 함께하는 시간이 좀 되면서 공동의 대화거리가 생긴 게 너무 감사했고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엔 거의 보이지 않는 짜증천이라는 요괴가 있다. 슬프게도 이 요괴는 어느 곳에서든 존재한다는 것이다. 3번 짜증이 없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엄청 개운해진다. 판매를 기분 좋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다. 와. 짜증 판매 계획을 재미있는 동화로 만들어냈네요. 집에서 나오는 박수야. 진짜 동화책 같아. 동화책이야. 그치? 이거 동화책 계속 발매하는 거야? 작가 박시환? 한 뼘 두 뼘 커갈 시원이. 그 후속작도 기대되네요. 어땠어, 시아? 우글우글. 앞으로도 그 약속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물어보지 못한 말이었는데.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가족의 내일은 지금 나누는 시간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우리에게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있어요. 책을 멀리하게 되면은 피상적인 지식은 많이 늘지 몰라도 사고의 깊이를 전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책은 영원히 유효한 것이죠. 책은 기본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집에서건 밖에서건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도서관이 되도록이면 생활 속에 밀착돼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고, 거기 가면은 재미있고 그리고 무언가 뿌듯하게 얻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도서관에 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 지금 오늘날 도서관의 임무이고, 도서관을 그렇게 접근해서 자기 삶 속의 자양분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영월의 작은 마을 덕포리. 책이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줄 곳입니다. 1년 전부터 목요일마다 뒷산 오솔길에 긴 행렬이 생겨납니다. 어린이집에서 2분 거리, 책 놀이터를 가는 중이죠. 책 놀이터가 돼주는 고맙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입니다. 꼬마들 먼저 빌려갔던 책부터 반납을 하죠. 놀러오면 이것저것 하느라 바빠지는데요. 숲으로 내려왔어. 각자 만들어온 인형으로 동화책 속 주인공도 돼봅니다. 처음 해보는 그림자 놀이에 모두 신이 났습니다. 가장 인기 만점인 공간은 바로 요 유아 열람실. 그게 뭐야? 아담하지만 보여주는 세상은 넓고 신기합니다. 장수거북이. 장수거북이 때 장수거북이가 왜 이렇게 커요? 사람보다? 밤 될 때까지 계속 가요? 끝날 줄 모르는 질문 공세. 꼬마들의 물음표를 채워주는 공간이 마련된 건 작년 이맘때. 문화시설이 전무했던 덕포리에 세워진 월담 도서관은 48번째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입니다.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느낌표 기억나시나요? 느낌표의 기적의 도서관과 드라마 고맙습니다의 이미지를 모태로 탄생된 게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입니다. 2007년 신안 증도에서 문을 연 이래 9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국 문화소외 지역 55곳에 만들어졌습니다. 모름지기 공간은 삶을 만드는 법.
월담 작은 도서관은 주말 평균 이용자가 100명이나 됩니다. 생긴 지 1년 만에 많은 이들에게 일상이 된 거죠. 막둥이까지 아이셋과 함께 다닌다는 강동현 씨. 거의 토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가고. 책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또 가져가서 가져가서 실컷 볼 수 있고. 집에 가서 한 2주 동안 볼 수 2주 동안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없다는 거는 글쎄 없을 때도 살았지만 여기 있어서 이용하다 보니까 없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외출이 쉽지 않은 달림 씨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달림이 어서 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던 달림 씨. 이를 알게 된 사서부는 도서관 이용자였던 화가 선생님께 달림 씨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달림 씨가 그림을 그려 도서관에 맡겨두면 짧은 편지를 남겨주는 식으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달림이라는 예쁜 별명도 생겼고 오늘처럼 그림을 배우기도 하죠. 도서관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도 생기고 또 서로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그 그림도 도와줄 수 있고 그거 좋아요. 난생 처음 와본 도서관은 달림 씨가 꿈을 키우고 책과 이웃을 만나게 해주었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 중심엔 김미숙 사서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서관 온 거예요. 우리 달림 씨가. 그래서 도서관에 오면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달림 씨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책을 찾고 있는지 좀 얘기 통해서 제가 골라주고 싶고 자기들이 정이 오가다 보니 공간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묵직하게 들고 오는 이 박스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아름아름 이용자들이 기증한 책이 2,000여 권이나 됩니다. 여기 저희가 표시를 다 해놨어요. 책에 기증하신 분들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책은 나세미가 기증한 책이라는 걸 알면서 보게 되는. 좋다. 저희 아이들이 월담에 와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자주 오게 됐고 거의 살다시피 애를 이제 보내게 됐고 또 이제 거기에 좋다 보니까 또 기증도 하게 됐어요. 개관 당시 5,000여 권이었던 책이 이제 11,000여 권에 이릅니다. 호준도 있네. 풍성해진 서가는 사람들을 더 불러 모읍니다. 이거 좀 봐야겠다. 이거 좀 없었는데 새로 들어왔나? 올해 71 임금녀 어르신은 2주에 한 번씩 들러 책을 빌려가십니다. 오늘은 한글학교 친구 한은기 어르신도 함께입니다. 두 분에게도 월담 작은 도서관은 난생 처음 와본 도서관입니다. 그 전에 어디 가서 책 빌려 볼 때도 없었는데 이게 생겨갖고 너무 좋아 우리는. 가차와 우리 집 여기요 금능농이요. 가까우니까 좋으시겠어요. 예. 그래도 조금 멀을 거예요 서울 사람은. 우리만 가찼지. 책을 받아 적으면서 한글 공부도 하십니다. 늦깎이 학생들에게 책은 스승 노릇을 톡톡히 하죠. 월담 작은 도서관이 생긴 지 1년. 덕포리 사람들의 오늘을 함께 나눈 공간은 내일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금하루 작은 도서관입니다. 문을 연 지 5년. 친숙해진 도서관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왼손으로 1부터 100까지 의논을 하세요. 제가 카운트하기 전에. 대결을 앞두고 다들 비장한데요. 드는 거는 괜찮아요. 안 돼요. 드는 것도 안 돼요. 드는 것도 안 돼요. 왼손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왼손만 써서 100까지 꼽는 대결. 탈무드 교구놀이를 하면서 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재미에 애써 찾아온 경우도 많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저요. 네. 저는 진해에서요. 또 이 수업 말고도 엄마들하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멀리서 찾아올 정도지만 집 앞이라 오며 가며 들락거리는 우리 동네 사랑방입니다. 책을 읽거나 읽지 않거나
심심하면 찾아와 사람도 만나고 어울리다 가죠. 돈 주고 가는 데도 아니고 누가 오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가는 곳이니까 제일 마음 편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자주 오다 보니 손이 가야 할 것들이 보이고 내 집 마냥 주민들은 일손을 거듭니다. 서가 정리 중인 김경애 씨도 그런데요. 아이 손을 잡고 다닌 지 5년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간다면 이 도서관 때문에도 못 갈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늘 이렇게 돈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손길 하나하나가 깃들어서 이 공간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을마다 주민들과 축제도 엽니다. 오늘도 그 준비가 한창. 쌤이 이렇게 앞줄 쓰고 내랑 저희들 우리 4명은 뒤에 쓰지 3명은 앞에 쓰고 조금이라도 뒤로 가려고 했는데 노랫소리가 나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언제나 열린 사랑방. 그곳엔 도서관이 집처럼 이웃이 가족처럼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라동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에 부산 지역 또 하나의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9시면 문을 여는 공간은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애한테 애정이 듬뿍 가고 있는 거. 지금 애착. 하나 더 놔볼까? 다시 한번 키워볼까? 요거 이렇게 심리 공부했겠다. 이거 테레비 봤겠다. 제 속에 들어있던 이렇게 아픈 상처도 많이 치유가 됐고요. 또 한 1년 넘게 갱년기를 아주 심각하게 우울증도 알았고 이렇게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해주고 여기 오면은 그걸 많이 해소를 시키고 가고 해요. 5년째 계속돼온 책 모임. 생각을 나누다 보니 속 깊은 얘기까지 풀어놓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 책을 너무 싫어했어요. 솔직히 제가 53년 살면서 5손가락 안에들의 책을 책 읽는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책만 읽으면 졸음이 오고 책만 안 읽고 그냥 일이 막 수다 떨다 가면 좋은데 이제 공부를 해라 하고 숙제를 내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중간에 그만두고 하고 내가 혼자 생각을 많이 했었어. 이제 억지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이제 조금씩 재밌어서가 엄마에 대한 막 사랑이 생각지 못한 재미와 휴식.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 배움터에서 느끼는 묘미겠죠. 비슷한 시각, 보물섬의 새로운 양식이 배달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는 개관 후에도 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그 정리까지 맡았습니다. 찾으시고 난 스티커 붙이고 좋았어 코팅지를 붙여라. 이게 빠르겠죠. 자 알겠습니다. 새 책에 신분증을 달아주는 일부터 착수합니다. 분류에 맞게 라벨과 바코드가 부착된 책들. 이제 제자리를 찾아줘야 하는데요. 마음이 더해진 만큼 서가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책을 통해서 접하는 부분이 장래에 큰 자산이 될 거로 생각하고 어린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 인근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모아의 하교 시간입니다. 방과 후 매일같이 찾는 곳이 보물섬 작은 도서관이 있는 복지관이죠. 공부방도 이용하고 도서관에 들러 놀곤 합니다. 모아는 책가방도 안 붙이고 그래야 안 아파요. 그래야 등이 안 아파요? 네. 오랜 도서관 이용자의 노하우랄까요? 6살 때부터 이곳을 다녔다는 모아. 도서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죠. 안녕하세요. 오늘 모아가 참여할 프로그램은 조금 특별한데요. 함께할 친구들도 속속 도착합니다. 어린이 경제 금융 교실. 대학생 형에게 재미있는 경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보도록 할게요. 용돈카드는 용돈카드 위에, 저축카드는 저축카드 위에 다 겹쳐서 다 올립니다. 큰 판에다 올려, 큰 판에다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중학생들한테 금융은 뭔지 경제는 뭔지 간단하게 교육을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보드게임을 하면서 경제 개념을 익히게 되는 건데요. 어려운 금융 언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재미난 놀이에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은행과 저축에 대해서 알았어요. 재밌어요. 꿀잼. 한바탕 웃음이 지나간 도서관. 선생님 너무 머리가 너무 커요. 악성 곱슬이라서. 머리를 하러 갔는데 폭탄머리가 되어버렸다. 악성 곱슬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걸로 할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림을 보며 재미난 이야기를 지어내는 아이들. 사서 선생님은 때론 엄마가, 때론 언니가 돼주시죠. 아이들을 이제 여기 맡겨서 좀 일을 하시고 또 퇴근하실 때는 또 데리러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와서 또 스스럼 없이 선생님들이랑 또 같이 또 놀기도 하고 또 책도 읽고. 내 방 마냥 아이들은 책과 뒹굴며 지냅니다. 모아도 책 읽기 삼매경. 이곳은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쉼터이자 바쁜 부모들을 대신해주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오는 거 좋아해요? 응. 왜 좋을까? 좋으니까. 책이 재밌으니까. 저녁이 되니 공부방에 다녀온 언니 모현이까지 가세합니다. 모원의 집은 도서관에서 1, 2분 거리. 자매는 이곳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가곤 하죠. 가자 집에. 네,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인데. 가자. 아 왜요? 우리 8시에 갈 건데. 별로 애들이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책 보는 쪽에 할 수 있어. 빨리 가자. 가자. 양말 신고 가자 빨리. 일을 마치고 데리러 온 엄마에게 더 놀다 가겠다는 자매. 가르쳐 잘했어? 뭐 다문화 가정들은 수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럴 때는 많이 참가하는 편이죠. 우리 가족에게 도서관이란 여유를 찾는 공간,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 가자 이제. 가끔씩 이런 투정을 받아줘야 할 만큼 모아는 이곳을 좋아합니다. 신랑이 끝에 엄마를 따라 나서는 모아. 안녕히 가세요. 잘 가. 보물섬 도서관은 밤 9시까지 켜져 있습니다. 도시의 등대처럼 말이죠. 도서관은 무슨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관이나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동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도서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산이나 숲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도 알프스산이나 무슨 에베레스트 산이 고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 있는 뒷동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가까이에 있는 숲이 가장 나한테 중요한 것이죠. 작은 도서관을 우리나라 여러 군데다가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끼는 책이 한국의 갯벌이라는 책입니다. 갯벌을 보존하고 갯벌을 잘 깨끗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책은 제가 서점에서 구입해가지고 고철환 선생님께 사인을 받은 책입니다. 제가 여기다 다시 저의 사인을 해서 수원의 작은 도서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수원시 인계동. 구도심 지역으로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게 될 곳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소리만큼 고운 꿈을 키워갈 환경이 필요한 아이들인데요. 새로운 도서관에서 무엇 하고 싶을까요? 만화책 읽을 거예요. 만화책 읽을 거예요. 재미있는 책 읽고 싶어요. 재미있는 책. 집중 잘 되게 도서관에서 게임하고 싶어요. 사전을 읽고 싶어요. 왜 사전을 읽고 싶어요? 궁금한 게 많아요. 여기서 책 제일 많이 읽는 사람. 자타공인 책을 좋아하는 지후. 점심시간. 지후가 점심을 부지런히 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시 20분 점심시간부터 3시 반까지 여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우처럼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고 학교 일과가 끝나면 문을 닫다 보니 점심시간 도서관은 늘 만원사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책을 만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매일 도서관에 온다는 지후. 독서통장 대출 목록도 빼곡합니다. 많이도 빌렸다. 얘들아 2분 전이야. 점심시간 끝날 무렵이면 대출대는 북새통. 아예 시간 고지를 해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1분 남았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바빠요. 지우 나중에 이거 장난이니? 네, 저 이용 시간 때문에 생기는 진풍경입니다.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교육 환경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그런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이 지역이 또 재개발 지역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엄마 아빠가 다 일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좀 이쪽 지역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좀 도서관이 없어요. 다 거리가 멀어서 서점도 멀고 또 요즘 서점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책을 읽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도서관에 대한 바람이 큽니다. 그냥 애들이 편안하게 언제든지 왔다 갔다 전화도 카페 같은 데 가고 엎드려서도 보고 편안하게 했을 수 있는 이런 공간 애들이 야 도서관으로 놀러 가자 그런 맞아, 얘기가 맞아. 항상 맞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공간이 되어야 돼요. 도서관은 인계초등학교 건너편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새로이 개관하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여기를 포함해 모두 7곳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신축공사. 계속된 강행군 끝에 개관을 19일 앞두고 이름을 달아주게 됐습니다. 인계동 자연마을의 옛 지명인 인도래라는 예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최종 점검도 이뤄졌는데요. 이게 나와요. 나무 그리고 저 교수님 여기가 와이어 동계 지금 이거 이 담쟁이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재능 나눔으로 건축 설계를 맡은 고재민 교수. 여기 애들이 어디서 노냐면 저 주차되어 있는 차 뒤에서 놀아요. 이 골목 안에서 논다고. 애들이 있을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들어서면은 애들이 엄청 활용할 거예요. 너무 즐겁고 재미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막 도서관으로 가서 놀아야지. 그래서 놀고 싶은 그런 공간. 그게 도서관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많은 이들의 지원과 뜻이 함께하기에 계속될 수 있는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오늘 점검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왔는데 대체로 좀 깔끔하게 됐고 명실상부한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드디어 그 포문을 여는 날 고맙습니다 인도래 작은 도서관이 탄생됐습니다. 1층은 서가로, 2층은 주민들의 쉼터로 구성됐습니다. 야외 카페, 자연 채광창, 특색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이곳은 수원시 최초의 공립 작은 도서관이기도 한데요. 인계동 주민들의 열망에 답이 됐을까요? 애 줄을 대고 버스 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 5 정거장 가서 또 걸어서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했었는데 여기 도서관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우리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어릴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어 정서적으로 풍요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지후도 보이네요. 재밌어요. 신기하고 작아서 귀여워요. 개관을 축하하는 특별한 선물도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도서관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고 문턱이 아주 낮은 도서관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사인을 한다는 거 좀 감동스러워. 내가 죽으면 책만 남겠지? 자녀와 함께 자주 나들이 하셔서 책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손때가 묻은 아끼던 책부터 내 인생의 책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명사들의 책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명사들의 선물로 탄생된 명사의 서가. 소중한 마음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힘이 돼주고 휴식이 돼줄 것입니다.
함께 눈길을 끄는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MBC 서가. 드라마의 원작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출판된 서적으로 꾸며진 테마 서가입니다. 꿈과 희망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두가 꿈꿀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Just like a flower in the morning light, bright as the color of the shine.